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국민의힘 그리고 또 지지자분들은 계속해가지고 좀 분열이 되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요. 흘러가는 것 자체가 정치판에서도 이 분열이 되게끔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실을 통해 가지고 나왔던 이야기, 이제 총리의 박영선 그리고 비서실장의 양정철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실에 있는 누군가가 그리고 또 관계자가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고려하고 있다. 간보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론을 보고서 대통령한테 뭔가 좀 전달을 하던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뭐 그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저는 대통령께서 박영선과 양정철을 검토했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게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누군가, 박지원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뭐 비선 실세다 뭐 이따인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비선 실세라기보다도 대통령실에 있는 누군가가 분명히 대통령한테 이런 식의 권유를 했을 것이고 여론을 살피기 위해 가지고 언론에 흘렸을 이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와중에 그 직원이 그 관계자가 누군지부터 빨리 밝혀내야 됩니다. 왜? 이 지금 보도를 통해 가지고 또다시 보수가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는 막 벌써부터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문재인이랑 과거에 찍었던 사진부터 시작해서 막 별의별 과거 얘기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좌파다 이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보수 우파에는 진짜 맨날 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우파. 진짜 우파 누가 있습니까? 진짜 우파라고 따지고 있는 그 인간만 진짜 우파라는 거 아니에요. 지가 주장하기에. 자기 빼고 모든 사람들 다 가짜 우파라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 우파고 좌파고 한동훈도 좌파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도대체 진짜 우파는 누가 있는데요? 그 얘기하고 있는 지만 진짜 우파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막 박수를 쳐주고 또 막 유튜브에다가 막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더 막 미쳐서 날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자고요.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왔던 요 얘기도 제가 보기에는 입단속을 똑바로 잘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또 분열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분열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기다렸다라는 듯이 이 틈에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사실 여러분 되게 좀 끔찍한 얘기긴 합니다만 보수파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누군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뭐 정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민의힘이 패배를 해야지만 자기 입지가 확고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말씀 안 들어도 뭐 다 선수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은연중에 국민의힘이 망하기를 원하죠. 왜? 국민의힘이 망해야 자기가 돋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 대표적인 인간이 뭐 이준석이나 천하람 같은 애들이었는데 걔네들은 이미 떨어져 나가서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승리하기를 바라지만 교묘하게 또 국민의힘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타이밍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가지고 또다시 기름을 붓는 짓거리는 안 할 텐데 그 짓거리를 했던 게 누굽니까? 홍준표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홍준표가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한 거. 깜도 안 되는 애. 뭐 이런 표현을 쓰고 대권놀이를 한다. 정치 아이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우리한테 지옥을 맛보게 한 한동훈 용서할 수가 없다. 참패한 것, 총선에서 참패한 것은 한동훈 탓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1차적으로 좀 미쳤나?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홍준표 진짜 추하다. 진짜 막 역하다. 지금 총선 참패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침울해 있고 어떻게든 간에 으쌰으쌰하고 있는 와중에 지가 대권 주자로 나서고 싶어가지고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한동훈을 죽이게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세요. 아니 정치 10단이다라고 하는 홍준표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게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홍빠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야 우리 홍 시장님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을 다 꿰차고 있어. 모든 어떤 정치 사안들을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의 귀재야. 그렇게 선거의 귀재라고 하는 분이 보수의 험지는 한 번도 나가지 않고 노다지 땅에만 나가가지고 그렇게 정치 생명을 연명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정치에 무슨 뭐 귀재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진짜 완전히 나가리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정치에 귀재였으면 정치 경력이 얼마나 많았길래 자기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밀려나고 한동훈을 갖다가 보수 우파 국민들이 그 비대위원장으로 뽑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론조사 돌려봤었을 때 뭐라고 나옵니까? 이번 총선 패배 누구한테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보수 지지층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재미난 건 뭐예요? 진보 진영 측에서도 10% 정도로 보고 중도층에서도 10%로 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홍준표 같은 사람을 보면서 저거 진짜 기회주의자구나. 박지원이나 홍준표나 똑같은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홍준표가 지난번에 글을 쓸 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우리에게 지옥에 맛보게 한 한동훈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그 탄핵 시국에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끌고 와가지고 지옥을 맛보게 한 한동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에 있는 한 절대로 한동훈이가 발을 못 붙이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요 논리가 얼마나 추잡스럽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탄핵 시국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다면 한동훈뿐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묻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는 교묘하게 윤석열에 대한 얘기는 빼놓고 한동훈한테만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총선에 참패한 이유가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 한동훈 때문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겠어요? 보수파를 또다시 분열시키는 겁니다.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했으니까 다음 대통령 대선 자기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탓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애써 이렇게 옹호를 해주는 것이죠. 왜 제가 애써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홍준표랑 라이벌이었을 때 홍준표가 뭐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매너를 보였습니까? 얼마나 추잡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까? 제대로 막 응원도 해주지 않고 그리고 또 대선 경쟁 과정이었을 때 얼마나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욕했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왜 윤석열 탓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보수 우파 국민들 같은 경우는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60%가 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때문에 총선에서 패배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책임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와중에서 왜 홍준표가 애써 총선에 대한 패배는 윤석열 탓은 하나도 없고 한동훈 탓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동훈은 자기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글을 몇 번이나 올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 홍준표인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난을 일삼고 있었던 홍준표인데 놀라운 기사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16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찬 회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지금 뭐 보니까 4시간 가까이나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한테 후임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 그런 인사와 관련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지금 이제 보인다라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를 만나서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시점 자체가 홍준표가 그렇게나 한동훈 위원장을 욕하고 그리고 이제 비난을 일삼고 있던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홍준표랑 이런 식으로 만찬 회동을 하고 4시간 가까이나 대화를 나눈다. 글쎄요,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걱정스럽거든요. 이 먹잇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또다시 뭔가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저는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홍준표 시장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꿈 깨시라. 아무리 지금 여기서 몸부림을 치고 뭐 그렇게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하면서 진짜 보일 모습과 안 보일 모습 다 보여준다라고 한들 우리 홍 시장님께서 대권 주자가 될 일은 없으니까 꿈 깨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지방선거 이번에 안 나가실 거라고 보입니다만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그냥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지사 같은 거는 한 번 더 하시는 게 그냥 뭐 좋지 않을까요? 굳이 지금 시점에서 뭐 또 홍 시장님께서 뭐 또 대선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거는 노욕 중에서도 노욕이다. 박지원만큼의 노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로 조기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견, 보수우파 국민들의 의견은 더 커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